이 사람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는 것도 같이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일 앞에 제가 이런 구조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40%가 되던 보수 세력이 25%로 축소됐다. 25% 되던 자칭 진보 세력이 지금 40%가 됐다. 이런 큰 역전이 일어났어요. 이런 큰 역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탄핵 사태는 탄핵 정변에 가깝습니다. 이런 일들은 조선조에 많이 있었어요. 조선조의 사화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조선조 사극 드라마를 보면은 요새 일어나는 것하고 비슷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비슷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그 정도로 끝냈으면은 이것은 사화라고 부를 수 없어요. 물러난 사람을 뇌물죄를 씌워가지고 구속 재판을 합니다. 그 구속 재판은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 하루에 10시간씩 합니다. 6개월을 해도 결정적 증거가 없으니까 또 구속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또 6개월을 했어요. 이때부터는 이거는 인권유린입니다. 인권유린. 불구속 재판을 했어야죠. 불구속. 구형이 징역 30년입니다. 그대로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90 넘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90 넘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유죄가 하나도 확정된 게 없어요.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입니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사람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무죄인이 왜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고 지금 감옥에 1년이나 갇혀 있습니까? 이게 사화라는 이야기죠. 탄핵 정변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법률로 설명할 수 없고 정치적 논리, 아니 정치적 논리를 뛰어넘는 혁명적 논리로서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촛불혁명이란 말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혁명이라는 뜻은 뭐냐? 헌정 질서를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법치를 파괴하는 게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촛불 법치 파괴, 촛불 정변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것을 대통령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촛불 혁명이란 말은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헌정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그 촛불 혁명이란 말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치 파괴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치 파괴. 그러면 한국의 우파 세력은 왜 여기까지 왔느냐? 우리가 잘못한 게, 한국의 보수 세력이 잘못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왜 감옥에 있느냐? 그 사람들이 칼자루를 잡았을 때, 권력을 잡았을 때, 국가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을 안 했어요. 무슨 일을 했어야 됩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어야 되죠? 한국의 종북 반역 세력을 정리하는 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특히 오늘 핵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북한의 핵 개발을 도운 자들을 다 색출해가지고 감옥에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핵 개발을 돕는다는 것은 핵 개발을 돕는다는 것은 돈을 대준다. 북한에 돈 대준 거. 핵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북한에 돈 대주고 문자 대준 거. 그거의 돈이 핵 개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한 고의범이죠. 고의. 두 번째는 정보를 준 자. 북한에 유리한 정보를 주고. 또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해서 침묵한 자.
이런 세력을 핵인종이라고 난 부르는데 핵개발 도와주고 인권 탄압에 대해서 눈을 감고 종북 세력이 된 사람들, 핵인종 세력, 특히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주는 세력, 북한에 현금 보내준 자들, 이런 세력을 다 색출해가지고, 색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청문회를 하고 민관군 특별 조직을 만들어서 국가적 조사를 한 다음에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이 부분은 수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다뤄야 된다. 해가지고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가지고 핵 간첩에 관한 하는 가차없이 수사를 하겠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간첩, 자질구레한 간첩은 막 바빠서 소홀할 수 있지만은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준 간첩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용서할 수 있다면은 생존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생존. 이명박 대통령은 외국 기자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북한에 막대한 자금을 보내줬는데 그게 핵개발에 서있을 개연성이 있다.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만 혼자 알고 끝내버리면 됩니까?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사를 했어야지, 수사를. 핵 간첩은 재판을 받았으면 대부분 다 사형 선고 나왔을 거예요. 사형 선고. 미국에서는 러시아에, 소련에 핵 정보를 넘겨준 과학자가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부인하고 둘이를 그냥 살인도 안 저질렀는데 미국이 사형 선고해가지고 전기의자에 앉혀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 역사상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도 사형 집행이 된 유일한 경우입니다. 왜냐? 핵 간첩이니까. 그때 판사가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이 저지른 범죄는 살인범보다 훨씬 더 나쁘다. 당신들이 제공한 정보로 소련이 빨리 핵개발에 성공하는 바람에 한국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전선에서 죽어나가고 있다. 더구나 부인은 말려서야 할 사람인데 남편이 간첩질 하는 것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하고 도와주지 않았냐. 부인도 같이 사요. 그래서 두 사람 죽었어요. 북한에 대한 핵 정보, 핵 기술, 그리고 정책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준 자들은 다 잡아가지고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이적죄라든지 간첩죄를 적용해가지고 처단했더라면은 저는 박근혜, 이명박은 감옥에 안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 뭘 했어야 되느냐? 우리가 핵 금지 확산 조약에서 탈퇴를 했어야 됩니다. 언제 탈퇴를 했어야 되느냐? 2009년 5월에 북한이 또 핵실험을 했어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선언했어야 됩니다. 국제사회가, 유엔이,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해가지고 또 핵실험을 했다. 그러면 한국은 NPT 조약 제10조에 의해서 앞으로 1년 안으로 탈퇴하겠다. NPT 조약 10조는 핵 문제로 인하여 어느 나라에 국가 생존 차원의 위기가 발생하면은 미리 사전 통보하고 탈퇴할 수 있다 돼 있어요. 딱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우리 탈퇴한다. 그러나 예고를 합니다. 1년 안으로. 1년 사이에 북한 핵 문제 해결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 탈퇴하고 우리 핵무장한다. 핵무장한다는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탈퇴한다고만 하면 그게 그거니까. 그렇게 한국이 선언하고 나왔더라면은 핵 문제의 주도권을 한국이 쥐게 됩니다. 1년 시간을 뒀어요. 그러면은 온 세계가 한국 대통령을 주시하게 될 것입니다.
야, 정말 저렇게 할 것이냐 하면은 한국은 1년 안으로 핵폭탄 수십 개 갖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중국이 제일 곤란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이 할 텐데 그럼 중국이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때쯤 중국이 앞장서서 대북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죠. 미국은 겉으로는 핵 확산을 걱정했겠지만 속으로 참 잘한다 했습니다. 한국이 저렇게 나와야 되는데 미국 대통령은 속으로 그동안에 역대 한국 대통령을 바보로 여길 겁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한국 보고 핵개발하라고는 못하지만은 한국이 일찌감치 핵개발하겠다고 선언했으면은 북한하고 협상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유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이 핵개발하겠다고 나와야 미국이 한국 말리는 척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너가 핵 폐기 안 하면 한국 핵무장 우리 막을 수 없다. 한국 핵무장 하면 일본 핵무장 한다. 그러면은 한국 실력으로는 핵실험 안 해도 핵폭탄 수십 개 만든다. 일본 10년 안으로 중국을 능가한다. 그래도 북한 할래? 이렇게 카드가 생기는 거예요. 미국이. 이스라엘 같았으면 당장 했죠.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 한국의 나라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렇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모든 관심이 핵 문제로 쏠립니다. 아, 핵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한국에 정말 반핵자가 있었구나. 그러고 대통령이 세계를 향해서 우리 NPT 탈퇴하고 자유적 핵무장 하겠다고 선언한 걸 보니까 정말 우리 대통령이 존경스럽다. 존경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국가 예산의 1%를 다 떼가지고 요거는 북한 핵을 저지하는데 따로 쓴다. 해가지고 국민투표 붙이고 핵 개발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국민투표 붙여서 아마 70% 80% 지지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했더라면은 정권이 좌파한테 넘어가지도 않고 두 사람이 감옥에 갈 일도 없어요. 제 말 틀렸어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야, 그거 너무 엄청나고 위험한 일을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나라도 제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다 했어요. 인도가 핵무장 하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파키스탄이 핵무장 했잖아요. 아니, 파키스탄이 핵무장 할 때 세계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제가 핵무장 해도 좋습니까? 하고 허가받고 했어요. 살기 위해서 한 거지.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핵무장 할 때 미국한테 허가받고 했어요. 핵무장 안 하면 죽게 생겼는데 수십 배나 되는 아랍 국가 사이에 둘러싸여가지고 국토라고 해봤자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쟁 한 번만 지면 다 끝나는데 핵무기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죽게 아니면 살기로 핵무장하고 미국이 알아도 딱 시침이 되고 우리 안 한다. 증거 있느냐. 조사하러 오면은 미국이 조사단 보내면은 엉뚱한 데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핵무장을 한 겁니다. 요사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왕세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젊은 사람, 이 실권자입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란이 핵무장하면 사우디도 한다. 그런데 사우디는 NPT에 가입해 있어요. 그런데도 한다 합니다. 한다. 그런데 이미 해놨. 사우디아라비아는 파키스탄이 핵무장할 때 돈을 댔습니다. 파키스탄에 아마 핵폭탄을 한 100개 정도 갖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3, 40개는 사우디아라비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주게 돼 있어요. 그럼 미사일을 갖다 놨으니까 거기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다 국제사회에서 다 압니다. 알지만은 사우디가 원래 기름이 세계에서
매장량이 제일 많고 중동에서 친미 국가고 이란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니까 알면서도 미국이 문제 삼지 않고 덮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알면서도 이스라엘의 주적은 이란이니까 사우디가 핵무장하는 거 그거 그때 가보면 되겠지. 우선은 뭐 뜯을 필요 없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국가 생존 차원의 핵무장은 어느 나라든지 하게 되어 있고 해야 되는 건데 유독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좌파 대통령은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우파 대통령 특히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꼭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가지고 할 자루를 잡고 있을 때 대통령으로서 꼭 해야 될 일, 대통령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헌법에 적혀 있어요. 대통령의 직무는 국가 보위, 헌법 수호, 그리고 자유통일입니다. 헌법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통일을 하고 헌법을 수호하라는 이 의무에 입각해가지고 핵무장을 선언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 대통령이 주도권을 잡고 한국 사회에서도 우파가 이렇게 멸시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김정은 입장에서 한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김정은이나 남한의 종북 세력이나 남한의 주사파가 한국의 우파 세력 이명박 박근혜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보고 있습니까? 겁냅니까? 경멸하죠. 경멸합니다. 아니 김정은이가 남한을 내려다보면은 역대 한국의 우파 정권 박정희 이후에 우파 정권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겠습니까? 우리보다 경제력이 50배나 되는데 우리는 외국 군대가 하나도 없는데 주한미군까지 갖다 놓고 그래도 못 믿어가지고 우리가 공갈 치면은 벌벌 떨고 천안함 폭침시키면은 보복을 하지는 않고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항공모함 보내달라고 그러고 이런 비겁한 자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런 비겁한 자들 이거는 갖고 놀 자신이 있다. 우리는 자주국방을 하는데 남한은 보수 우파는 미국 아니면은 싸울 의지도 없다. 그야말로 미국 바시가전이 물 잡고 늘어진다. 침을 뱉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김정은이가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의 좌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 40%에서 25%로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자주국방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한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한 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권력을 놓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한데 왜 이명박 박근혜 있을 때 두 대통령한테 핵무장하라, NPT 탈퇴하라는 이야기를 왜 안 했습니까? 한국의 보수 세력 왜 안 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한테 왜 그 요구를 안 했죠? 왜 안 했습니까? 미국이 알아서 해줄 거다. 이것 때문에 안 한 거 아닙니까? 미국이 알아서 해줄 거다. 아니, 미국이 미국을 위해서 알아서 해주지 한국을 위해서 미국이 왜 알아서 해줍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가 외국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 젊은이들 희생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1950년에 트루만 대통령이 미군을 파병해서 한국을 살려준 것은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무런 영토적 야심도 없고
동맹국도 아닌 나라에 열인은 180만 명이나 보내가지고 5만 명 죽고 10만 명 다치게 한 것은 그거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그게 계속 일어나기를 바란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한국의 보수 우파 세력은 정신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타락. 자기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생명, 재산, 자유를 던지고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미국 젊은이 보고 우리 대신 죽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미국 젊은이들 보고 우리 대신 죽어달라고 하면은 우선 김정은으로부터 좌파로부터 경멸을 받고 비겁한 사람 이렇게 취급을 받는 거죠.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하면요, 그건 보수가 아닙니다. 우파도 아니고 그건 사대주의자입니다. 사대주의자. 미국의 국가 생존을 의지하고 산다는 그 마음 심보가 벌써 좌익의 밥이 되게 돼 있습니다. 밥이 되게. 그런데 북한은 굶어 죽어가면서도 북한이 중국 보고 군대 보내달라고 합니까? 내 힘으로 지키겠다. 수 틀리면은 네 죽고 내 죽고 같이 죽자. 벼랑끝 전술을 항상 펴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 민족 역사상 신라의 자주국방, 박정희의 자주국방, 북한 정권의 자주국방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은 살찐 돼지가 되어버리고 북한은 바삭 마른 야윈 늑대가 돼가지고 해까지 가지고 있다. 이런 관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파를 재건하려면은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 없이 계속 좌파는 나쁘고 문재인은 의심스럽고 욕만 해봤자 욕한다고 자동적으로 막 우파가 강해집니까? 그런 욕, 똑같은 욕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해봤자 메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한 걸 이걸 어떤 식으로 바로잡을 거냐. 정권을 우파 정권이 갖고 있으면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세력이 남한에 있지 않습니까? 종북 세력, 주사파 이게 북한의 핵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양면 지금 협공을 받고 있죠. 좌익 정권과 북한의 핵무기 사이에 한국의 우파 세력이 끼어가지고 그것도 25%까지 축소가 되어버린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자력 경쟁이 상당히 어려워요. 앞으로 일어날 상황은 한국 사람들이 잠들고 있는데 깨어나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증명이 됐는데 한 번 속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속아요. 두 번, 세 번 속. 태극기 집회할 때 구호가 하나 생각납니다. 제2의 세월호. 또 속으면 개돼지. 제2의 탄핵 사태가 제2의 세월호라는 거죠. 또 속으면 개돼지라고 했어요. 한 번 속으면 되지 두 번, 세 번 속느냐. 김정은의 호감을 가진 사람이 10%, 50대에서는 16%가 된다. 16%가 된다. 속고 있습니다. 속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흔들어 깨울 거냐. 한국 사람들이 지금 잠자고 있어요. 마취제 먹고. 잠자고 있을 때는 찬물을 확 띄얹든지 해가지고 흔들어서 깨워요. 깨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깨우는 역할. 깨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깨워도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어날 수 있는 게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좌익 때문에 내 호주머니가
반토막 났다. 이러면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정권 잡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자충수를 둘 때,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런데 앞에 두 개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어요. 마지막이 자충수가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그것 바라고 있다가는 세월이 얼마나 흐를지 모르죠.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이야기고, 시간 좀 남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질문이 있으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